이 사람은 개점을 하려고 그래, 개점. 네. 가게를 연다 이거예요. 자, 가게를 여는 것은 뭐예요? 뭐가 용신? 제용신. 그리고 선생님들이 잘 알아야 될 게 있어요. 오랫동안 장사하는 거는 무조건 이 손이 왕성한 것이 아주 중요해요. 네. 재와 손이. 그러면 돈을 잘 벌려면 현대에서 선생님 식당을 하려고 그래. 그럼 식당을 개업을 할 때 조건이 잘 돼야 되는 조건이 뭐가 있어요? 음식 맛이 좋아야 되고 또 장소가 좋아야 되고, 그죠? 네. 그런 것들이 다 여기 재나 손이 거기 다 들어있는 거예요. 손은 이 음식을 만드는 어떤 행위, 그죠? 그러니까 솜씨 이런 것을 본단 말이에요. 솜씨 이거. 그리고 건물 위치 이런 것을 보는 거예요. 음식 장사가 아니어도요? 그렇지. 선생님이 하는 그런 일을 하는 데 있어서 이 사람이 손이 좋아야지 이런 걸 만드는 솜씨가 뛰어난 거예요. 근데 솜씨 좋은 거 하고 이거는 돈이 되는 건데 그 돈을 만드는 재주하고 틀리잖아. 그치? 선생님이 그거 하는 건 잘해. 근데 이 손님들을 잘 꼬여야 되는데 잘 꼬이는 재주는 또 없을 수도 있잖아. 네, 그래서 이 오랫동안 장사하는 것은 이 재하고 손 중에서 손이 더 왕성한 것이 좋아요. 그래서 재는 무력해도 손이 왕성하면은 오랫동안 장사를 하면은 성공할 수 있어요. 근데 재가 왕성하고 손이 약해. 그럼 뭐야? 빨리 하고 권리금 받아가지고 딱 팔아쳐야 돼. 첫 끝발이니까. 내가 각종 서울 시내의 큰 단체 모임에 다 들어있는 사람이에요. 그러면은 장사를 딱 했을 때 처음에는 손님 안면발로 무진장 장사가 잘 되겠지. 네네. 근데 손이 약하단 말이야. 그거는 인사차 온 사람들일 거란 말이야. 그러니까 빨리 확 잘 될 때 2, 3개월 딱 해서 돌리고 떡 해서 돌리고서 확 팔고 그냥 빨리 권리금 받고 팔아야 되는 거야. 그게 손이 약할 때 그런 행동을 하는 거예요. 그래서 손이 강하고 재가 강한 거는 가면 갈수록 계속 잘 되니까 끝까지 자꾸 늘어져야죠. 저는 이런 원리를 알고 있지만 내가 식당을 하려고 점을 치면 죽어도 좋게 안 나와. 이런 재수. 그리고 사주 카페 같은 거 있잖아요. 카페 말고 왜 고전 찻집 그런 거를 가서 오면 손님들이 파는 사람이 있어. 그죠? 그거 한번 해봐야 되겠다고 점을 쳐도 절대 좋게 안 나와. 네. 그래서 내가 생각하기에 이거는 나는 절대로 그런 거 할 사람이 못 되는구나. 안 돼요. 다른 점을 아무리 점 쳐도 좋게 나오는 점이 없대. 그래 평생 어쩔 수 없이 역하기를 하고서 살아야 되는가 봐요. 에이구 지겨워. 제일 좋은 거 아니에요? 네? 제일 잘하시는 거 아닌가? 그래도 이제 몸도 아프고 다 불편해요. 여기도 이게 피부가 주부습진이 생겨가지고 안 나. 알레르기. 네, 그래서 이제 이거 다 집어치고 산골 속에서 조용히 살아야지. 이 옛날에 시골에 살았을 때 이런 게 없었거든요. 근데 도시에서 사니까 이런 게 생긴 거야. 그래서 시골에 들어가서 편히 살아야 돼. 산 속에요? 네. 재밌잖아요, 자연이. 나는 한 달 내내 말 안 해도 말하고 싶은 그런 생각이 없어요. 말 안 해도 외롭지가 않아. 그리고 누구랑 이렇게 제가 이 서울에서 사람이 좋았으면 서울에서 살았을 거예요. 근데 이 사람이 싫어가지고 내가 서울에서 안 사는 거예요. 매일 찢고 뽑고 막 이렇게 경쟁사회가 싫어 나는. 그리고 경쟁사회에서 또 승리하지도 못하고. 그럼 저도 나중에 네. 지방에나 어디 내려가고 싶을 때 점 보고 내려가면 돼요?
그렇죠. 미리 봐도 돼요. 미리 봐도 되는데 그거는 근데 사실 그래요. 현재 부딪히지 않고 점치는 건 의미가 없어. 선생님이 나 10년 뒤에 시골에 내려가서 살면 좋을까 이런 점치잖아요. 네. 그런 거는 의미가 없다고. 그래요? 그럼 왜 그러냐 하면은 그런 점을 쳐봤자 이 사람이 10년에 뒤에 내려갈지 안 내려갈지 모르잖아요. 그러니까 그 신이 어떤 걸 알려주냐면 방금 뒤에 일을 알려주지 10년 뒤에 일을 알려주진 않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래서 쓸데없는 점은 안 알려줘 신이. 그거만 알아주세요. 자, 그래서 가게에서 제복은 제하고 손이 왕성히 아주 좋고 이 응요는 손님이 된다. 선생님이 일진점에서 새우가 뭐였다고? 새우가 제였어요? 뭐였어요? 그 손님 취소한 날이요? 네. 응요는 묘목에서 임묵이 됐고 네, 이거 새우는 손 잡았어요. 손 잡으세요? 이게 관이니까 신금으로 손 잡고 그렇지. 유금이나 신금 잡고 네. 이렇게 해서 그리고 육춘깨네. 육춘깨 분주 과사 타인과 다툼 싫은 소리 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날이 갑신일이었어요. 그렇지만 없어요. 자, 응요가 이렇게 해서 선생님 응요가 태신됐잖아요, 그죠? 그렇기 때문에 이거 응요는 일진점에서도 우리가 하는 때에 따라 장사 같은 걸 하게 되면 그 손님이 돼요, 알겠죠? 모든 점에서 그리고 이렇게 장사하는 사람에서도 응요가 손님이 돼요. 그리고 응요하고 인신충이로서 이건 좋은 거예요, 나쁜 거예요? 나쁜 건데 이 사람이 묻기를 뭘 물었냐면은 개점을 하면 좋은가라고 물었는데 여기서는 그런 내용이 자세히 안 나왔는데 이런 게 나와야 되는데 이 사람이 그걸 했대요. 동업을 하면 좋은가? 동업을 하면 좋은가라고 점을 쳤을 때 세유는 내가 되고 응유는 타인이 되는 거예요. 알겠죠? 네. 그렇게 해서 점 쳤을 때 세유가 응유를 극하면 알겠어요? 세유가 응유를 극하면 저쪽 사람이 나의 모사에 걸려. 알겠어요? 그리고 응유가 세유를 극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지. 저쪽 사람으로 인해서 내가 모사에 걸리고 그러니까 서로 사기친다는 얘기예요. 그리고 세응이 비하가 돼야지 좋은 거예요. 나 성은 선생님이 고전 찻집을 좋아하는 데서 내가 찻집 차리면 같이 동업을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선생님. 저 잘하자신 그런데 점을 쳤단 말이야. 점을 쳤는데 새우가 응요를 생해. 그럼 뭐예요? 내가 좋은 일 시키지. 내 힘만 계속 빠지는 거예요. 응요가 새우를 생하면 이건 얼른 해야지. 네. 저쪽 사람이 힘든 거고 나는 편한 거니까. 그래서 세응이 비하되는 것이 무조건 좋은 거예요, 선생님. 무슨 얘기인지 알겠죠? 그런데 이건 동업점이라면 응요가 세우를 극했죠? 네. 그러니까 좋아요, 나빠? 나빠요. 나빠요. 그래서 저쪽 사람의 모사에 걸려서 안 좋게 되는 거고, 선생님들 꼭 기억해둬요. 여기, 간이상태에, 네. 선생님, 간이상태에 요 상요가 동하면 이게 신금이 묘목으로 가요. 응? 그리고 상요가 동하게 되면은 임목이 유금으로 돼. 근데 이게 꼭 간변손, 손변간으로 가요. 알겠죠? 그래서 간변손이니까 이건 어떻게 되겠어? 좋은 일이 있어요, 없어요? 없죠? 그래서 이 간이산에서 상요가 간변손이 되는 거는 뭐가 꼭 아프냐면 장염이 걸려요. 장염, 외워둬야 아주. 장염. 그리고 상요는 어디야? 위치로. 머리죠. 그래서 이 머리에 관계되는 질병을 알아요. 상요가 그러면 어디가 되겠어? 허리. 알겠죠? 척추
측만증에 걸려가지고 고생하는 사람들이 많더라. 근데 이게 또 간변손이 되면은 그 백탈도 나는데요. 꼭 자손이 있으면 자손이 아픈 경우도 있어요. 그리고 남편이 있는 분들은 갑작스레 간변손이 되는데 여기에 등사가 임하잖아요. 그러면 남편이 갑작스레 죽는 수도 있고. 등사는 뭘 뜻해 선생님? 허경, 괴의, 지사잖아. 그러니까 갑작스레 놀랄 일이 생기는 거예요. 한 번은 대구 한의대에서 그 강의를 하는데 그 선생님이 점을 쳤는데 오화가 동해가지고 이렇게 해수가 된 거예요. 간변손이 된 거예요. 간변손. 이분이 묻기를 뭘 물었냐면 자기 자신이 원래 학원 선생님이었는데 이제 학원 다 접고 이런 거 한다고 교만 배웠거든요. 근데 이 부동산 자격증을 따려고 공부를 무지장 했어. 그러니까 어떻게 되냐면 눈이 컴퓨터를 계속 보니까 눈이 빡빡한 거예요. 그래 묻기를 뭘 물었냐면 내가 눈이 빡빡한데 이게 언제 낫겠는가를 물은 거야. 그런데 간변 손이 됐으니까 어때요? 관은 병이지. 손은 낫는 거죠. 그래서 내가 말을 하기를 간변손 됐으니까 이거는 몇 월 며칠 낫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해줬단 말이야. 근데 이게 그게 그 병은 낫는데 갑작스레 저녁을 먹다 보니까 저녁 먹고 상을 물리고 있는데 남편이 자꾸만 머리가 아프다 그랬더래요. 그래가지고 그 가까운 동네 병원에 딱 가니까 하는 얘기가 빨리 큰 병원을 가라. 앰뷸런스 타고 가다가 남편이 정신을 잃었어요. 그리고서 깨어나지 못하고 죽어서. 간변손이 그렇게 무서워요. 새해에도 네? 새해에 임하면 내가 아프고 내가 그렇게 될 수 있고 또 특히 간변손에 간변손이나 이 손병간이 나왔을 때 여기에 등사가 임하면 자살도 해요. 선생님 이거 무냥 무서운 거야 이게 간변손 손병간이. 거기다 등사는 아까도 얘기했듯이 허경, 괴의, 지사다 그랬죠. 그래서 아이들이 그런 점을 얻으면 자살을 많이 하더라고. 그런 거 많잖아요. 이렇게 가다가 갑자기 또 어떤 사람은 핸드폰 보고 가다가 뚝 떨어져가지고 죽는 애도 왔어요. 멀쩡한데 핸드폰 보고 길거리 가다가 뚝 떨어진 거예요. 바닥에 꽂혀가지고. 그렇게 죽는 애도 있더라니까. 등사가 그런 거예요. 등사. 허경, 괴의, 지사 한 일들이 일어나는 것이 그렇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이 사람은 개점을 해서 제복이 어떤가라고 물었는데 상효가 간변손이 됐잖아요. 그죠? 네. 그래서 여기에 뭐라고 나오냐 보자. 육회에 임한 인목이 간유가 지세하고 해두국 맞았잖아요. 그죠? 그리고 또 하나 이렇게 우리 성은 선생님께서 좋아 카페를 하겠다고 왔는데 이런 점수를 얻었단 말이에요. 근데 선생님이 그걸 옛날에 배웠으니까 간변손에다가 유축계가 되면 하면 안 된다고 굳이 얘기를 해줬단 말이지. 근데 저분이 말을 안 들어요. 왜 말을 안 듣느냐? 세요가 원일에 왕성한 사람은 자기 고집이 세서 절대 말을 안 듣는다는 거. 이해가 가요? 네. 그러니까 원래 하면 안 되는 사람인데도 월과 일에 이렇게 세요가 지세한 사람은 고집이 세가지고 말을 안 들어요. 우리가 아무리 하지 말라고 해도 하는 거예요. 이해 가죠? 그래, 현재는 개점할 수 있겠으나 한 가지 흠이 되는 것은 유금이 세요를 극하고 또 세요 인목이 변유 유금으로부터 해두국을 당하였으니 질병을 방비함이 급선무다 했더니만 다가오는 미월에 세요 인목이 임묘하여 병을 얻었고 6월이 되어서 해두국하는 금이 왕하여 세요가 극제를 받게 되니 재물, 상품 모두를 도난당하고 말았다. 관가에 호소하였으나 찾지를 못하였다. 이렇게 나오는데 또 어떤 책에서 보면은 이 사람이 미월에 무슨 병에 걸렸냐면은 장염에 걸린 거예요. 장염에 걸려가지고 병치료차 안에 들어가 있는 사이에 여기 같이 동업을 하는 사람이
이 물건이면 뭐를 다 빼가지고 도망간 거예요. 근데 신고했는데 찾지 못했다 이렇게 나오더라고요. 그래서 새우가 이렇게 해두고 되면은 다 몸이 안 좋아요, 선생님. 아까도 얘기했지만 새우가 관으로부터 꼭 극을 받아야지만 아픈 건 아니에요. 알겠죠? 새우가 해두국 맞으면 무조건 아파요. 거기 저자도 달아놨죠. 새우가 원령에 임하면 자기 고집대로 행하는 경우를 많이 봤더라 이런 얘기요. 그래서 왕상하면 미련한 것이며 휴수하면 자신이 없는 것인데 또 어떤 사람이 점을 쳤는데 새우가 무력하잖아요. 그죠? 이런 사람은 자신감이 없어서 하지 못해요. 이해 가심? 네. 자, 다음에 이제 병점을 쳤네. 병점. 아무튼 사업하는 사람은 그 세유가 용신이 되고 재하고 손이 왕상해야 된다. 알겠죠? 네. 그리고 여기는 벌써 그리고 선생님 인생이 좋은 일이 많을까요? 나쁜 일이 많을까요? 네? 나쁜 일이라는 표현을 보다도 안 되는 일이 더 많지. 네. 인생에서 크게 성공하는 사람은 70%가 잘 되는 사람들이고, 우리 같이 보편적인 사람들은 한 40%가 잘 되는 일이고, 60%는 안 되는 일들이 많죠. 이제. 긍정적인 사고방식을 가지고 계신 분들은 다 무조건 다 잘 된다고 생각할 수도 있어요. 안 된다고 생각하고 하긴 너무 힘들지 않나요? 그렇죠. 근데 그게 아니라 사람들이 안 되는 일을 자꾸만 하려고 그러니까 문제지. 안 되는 일은 하지 말아야 되는데. 그죠? 자기 그릇을 알고 사는 게 제일 급선무인 것 같아요. 이런 게 있더라고. 아주 그 역학을 초창기 할 때는 하루에 1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 이게 내 그릇이에요. 근데 어느 정도 그릇이 커지니까 뭐 한 30만 원을 벌잖아요. 그러면은 장사가 아무리 안 되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매 30만 원을 계속 돌아요. 그게 이제 그릇이 커졌다는 얘기예요. 그래서 선생님들 자기 자신의 그릇을 많이 키우도록 노력하세요. 조그만한 일에 만족하시면 안 됩니다.